퇴근길의 공기는 늘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날의 정막은 이전과는 달랐다. 모든 소리가 끊어진 듯한 정적 속에서 나는 배낭 한쪽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바람보다는 누군가가 아주 가볍게 내 가방 끈을 잡아당긴 것 같은 기분이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감각은 등을 타고 척추 끝까지 천천히 내려갔다. 골목길을 지날 때 가로등 아래로 드리워진 내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조금만 더 집중해보면 그 그림자의 뒤쪽으로 내 그림자보다 한 겹 더 깊고 짙은 실루엣이 겁먹은 동물처럼 바닥을 기어오듯 따라붙고 있었다. 내 발걸음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내 걸음보다 조금 더 느리고 약간 뒤처지는 동작이 반복되었다. 그 미묘한 차이가 나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집으로 향할수록 그 기척은 점점 뚜렷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등을 쓸어내리는 듯한 느낌. 한 번씩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폐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멈추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내 어깨를 붙잡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등 뒤의 시선은 더 두텁게, 더 깊숙하게 나를 찔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조차 그 기척은 집까지 따라 들어왔다. 탈의실 조명 아래에서 내 그림자는 또렷하게 벽에 붙어 있었지만 그 옆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이 있었다. 조명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림자가 미세하게 들썩이며 내 움직임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것을 보려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림자가 숨은 듯 벽 모서리로 스르르 흐려져 사라졌다. 샤워기 아래에 서 있을 때도 문 밖에서 느껴지는 기척은 그대로였다. 물소리 뒤로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다. 문을 열려고 손을 내밀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들었다. 문 밖에 분명히 누군가 있다. 그 느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사무실에서도 상황은 같았다. 책상 아래 그림자는 너무 오래 비어 있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공기. 내가 의자를 당겨 앉으면 책상 밑에서 무언가가 억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 이미 있었던 것처럼. 프린터기 뒤쪽에서도 가끔씩 움직임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 같은 아주 낮고 천천히 번지는 소리.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조명 아래 그림자는 찢어진 것처럼 보였다. 내 발걸음은 일정했지만 그림자는 내 동작보다 반박자씩 늦게 따라왔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내가 멈추면 그림자도 멈췄다. 하지만 다시 걷기 시작하면 그림자는 꼭 어딘가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다시 나타났다. 밤이 되면 이 모든 감각은 더 강해졌다. 잠이 들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천장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어둠 위에서 더 짙은 어둠이 서서히 모양을 갖춰 나갔다. 눈을 감아도 그 그림자의 기척은 없어지지 않았다. 심장이 숨소리보다 더 무겁게 뛰었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순간이 이어졌다. 그래서 나는 틈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 소금을 뿌리고
문지방에 선을 그어두었다.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행동은 잠시만 효과가 있을 뿐이었다. 내가 눈을 감는 순간 그림자는 다시 벽에서 떨어져 나와서 방 한 구석에서 나를 바라봤다. 그 존재는 내가 다시 기운을 차릴 틈을 주지 않았다. 어느 날은 욕실 거울에서 내 얼굴 뒤로 검은 형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피가 손끝까지 몰려왔다. 고개를 돌리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거울 속에서는 그림자가 천천히 흐르는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존재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회사에서 모두가 쉬쉬하던 이야기. 오래전 어느 남자 직원이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홀로 사무실 구석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문. 그의 성은 강씨였다. 그가 겪었던 고립과 단절, 압박과 피로의 끝은 아무도 보지 못한 시점에서 절망으로 이어졌고, 그 잔재가 지금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남겨진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틈을 통해 다시 이 세상에 발을 들이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이 지금의 나였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마지막 방법이 필요했다.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과거에 잠시 도움을 받았던 그림자와의 경계를 이해하는 사람. 나는 밤을 틈타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밤거리에 나섰을 때 가로등 아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내 그림자와 맞지 않는 형체는 등 뒤에서 계속 흔들렸다. 발걸음마다 내 뒤에서 들리는 굵고 낮은 기척. 숨소리가 아닌, 움직임이 아닌 존재 그 자체가 밀려오는 감각.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림자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틈이 열리면 그 존재는 바로 내 몸속으로 파고들 것이다. 도움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꿰뚫을 듯 차갑게 닿았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으며 등 뒤에서는 그림자가 나를 붙잡기 직전까지 가까워져 있었다. 문이 열리자 촛불 하나만 켜진 방이 나타났다.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수많은 그림자가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자 그림자는 문 밖에 남겨졌다. 그러나 그 압력은 여전히 느껴졌다. 문 너머에서 그 존재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는 감각. 마치 문틈만 사라지면 바로 나를 삼킬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방 안에 중심에 서자 내 안의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몸 깊은 곳에서 차갑고 끈적한 기운이 올라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얕아지고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 나는 알았다. 지금 이 방이 마지막 경계선이라는 것을. 그림자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내 안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마지막 방법만이 그와의 연결을 끊을 수 있었다. 나는 촛불의 흔들림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내 몸과 마음은 그림자에게 잠식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그와 맞서야 한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마지막 희망을 향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그림자가 문을 긁는 듯한 낮고 끈질긴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